다음 중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했습니다. x바 x는 2와 8 사이의 홀수라고 했죠. 3, 5, 7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원소가. 2번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 이것도 여기 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부터 되겠죠. 3, 5, 7이 되고요. x바 x는 홀수인 한 자리의 소수. 자, 한 자리의 소수라고 했어요. 소수는 2, 3, 5, 7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또 홀수가 돼야 돼요. 소수 중에 홀수니까 2는 안 돼 있고요. 3, 5, 7 똑같네요. 4번 x가 1과 10 사이인 x는 소수. 소수니까 2, 3, 5, 7 자, 이렇게 되겠네요. 2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 다르네요. 5번 3과 10 사이의 소수. 또 3부터 시작하니까 3, 5, 7 해서 다른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집합에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유한집합은 우리가 개수를 알 수 있는 것, 무한집합은 개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셀 수가 없는 것을 무한이라고 합니다. 1번이요. x바 x는 10보다 큰 짝수. 짝수 중에 10보다 큰 것은 12, 14에서 계속 끝없이 있죠? 무한집합입니다. 2번 x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다. x는 정수. 2차 부등식이고요. 요 0이 되는 값이 뿔마 2가 되겠죠? 0보다 작을 때는 두근의 사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 이렇게 됩니다. 정수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만 되겠죠? 유한집합이 됩니다. 3번요. x는 q분의 p. p, q는 정수이고요. q는 0이 아니다. 뭐 정수 조건 뭐 만족하는 거 엄청나게 많죠. q가 0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1이라고 하고요. p 값이 정수니까 뭐 1, 2, 3, 4 아무거나 다 되니까요. 해가 그러니까 만족하는 것이 무한히 존재합니다. 무한집합이 될 거고요. 4번 x바 x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인 자연수 그랬습니다.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인 게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더한 5, 3을 더한 8 이런 숫자들은 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거죠. 또 무한이 있습니다. 5번 x바 x는 2보다 큰 짝수인 소수 그랬어요. 우리 소수는 2, 3, 5, 7 이렇게 가는데요. 약수 개수가 2개인 게 소수입니다. 근데 2보다 큰 짝수 그랬어요. 자, 2를 제외한 나머지 수는 다 홀수기 때문에요. 2보다 큰 짝수인 소수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되겠죠. 아무 원수 없는 거. 공집합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공집합은 원수의 개수가 0개예요. 유한집합에 속하는 겁니다.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P를요. P바 P는 A 플러스 B. A는 A의 원수이고 B는 B의 원수이다. 우리 이 집합을 나타내는 것 중에요. 조건제시법이 있습니다. 조건제시법은요. 이 바를 기준으로 앞쪽에는 원소, 뒤쪽에는 조건을 쓰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원소들의 집합입니다. 여기서요. P가요. A 플러스 B인데요. A는 이 A 집합의 원소고 B는 소문자 B는 이 B 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A 값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0, 1 중에 아무거나 오면 되는 거고요. B는 0, 1, 2, 3 중에 아무거나 오면 됩니다. P를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찾아보면요.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1과 0인 경우요.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을 더하면 0이 되고요. 하나씩 커지니까 2면 1, 요거 3하고 하면 2, 0, 1, 2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0하고 더해볼게요. 자 0하고 더하면 0. 근데 여기 있죠? 1, 2까지 있고요. 이거 0하고 3 더한 3 이렇게 더 나옵니다. 그리고 자 1과 해주면요. 자 더한 것들은 웬만한 거 있고요. 마지막에 1 더하기 3인 4. 그래서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6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S가요. 자, 이걸 읽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기호, 자, 이 기호가 있죠. 이 기호가 있고요. 이런 기호가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왼쪽 기호는 집합과요. 집합에서 쓰는 겁니다.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 얘가 만족한다 그러면 이 집합이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집합과 집합일 때 쓰는 거고요. 자, 이쪽 기호는 보세요. 이쪽이 원소입니다. 원소. 원소와 집합일 때 쓰는 거예요. 이걸 만족한다 그러면 이 원소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이 S를 보면요. 원소가 몇 개일까요? 원소는 이 컴마를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원소의 개수는 네 개예요. 만약에 요 기호 있죠? 이렇게 요 기호 쓴 것들 있잖아요. 이 기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볼 때는 이쪽에 있는 게 원소면 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볼까요? 자, 1의 괄호가 있죠? 자, 1의 괄호가 여기 있죠? 이 부분. 원소가 되니까 이건 맞고요. 2번. 자, 1. 자, 1이 원소가 되는지 볼게요. 자, 1 원소 되네요. 3번도 맞고요. 자, 4번에, 자, 요 공집합 기호죠? 이 기호가 원소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이 집합 안에 공집합 기호가 있죠? 있기 때문에 4번도 원소가 됩니다. 자, 5번이요. 자, 1, 2의 괄호. 이 괄호까지 보는 거예요. 이 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 이만큼 전체가 원소가 돼야 되는데, 1, 2의 괄호까지 있는 게 원소가 없죠. 원소는 아까 4개라고 했죠? 하나, 둘, 셋, 4개. 요것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다른 모양이 들어가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모양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렸으니까 5번이 이게 답이 될 거고요. 자, 1번 보면요. 자, S의 자, 공집합이, 이거는 부분집합이 됐습니다. 그랬죠? 부분집합. S의 부분집합을 보면요. 원소가 4개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16개. 16개 중에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부분집합을 구해보면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 원소가 이거 하나 있는 거 가로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분집합이에요. 이것도 부분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이 있는 거 이렇게 쭉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로가 있고서 이것들을 다 있어도 되겠죠. 이게 부분집합은 16개인데 요것들이 이 왼쪽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집합 여기 있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1번도 맞고요. 요 4번도 맞는 거예요. 요 4번에서 요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 기호로 보시면 돼요. 그럼 공집합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에서 요거는 공집합이 되겠죠. S의 부분집합인 공집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호. 볼 때는요, 이 가운데 기호를 보는 겁니다. 가운데 기호가 얘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이건 언제 쓰인다? 이쪽이 원소. 이것의 원소인 경우, 이것만 구분해 주면 돼요. 얘는 이거의 여기가 집합이죠. 집합인데 지금 보통 부분 집합이 되겠죠. 여기에 부분 집합.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기억에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게 원소잖아요. 이 집합의 원소에 얘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공집합은 원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호를 쓸 수 있을까? 없어요. 아예.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은 자, 요렇게 이거는 뭐야? 부분집합이죠. 그렇죠? 얘의 부분집합이 얘가 되느냐 이거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 됩니다. 니은은 맞고요. 디귿 기호가 이거죠? 원소. 자, 원소니까 원소 2개밖에 없잖아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0하고 1밖에 없는 거예요. 1이니까 맞죠? 리을, 이것도 원소죠. 자, 원소니까 원소는 뭔가요? 1하고 2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 또는 2 이렇게 들어가야지 괄호가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괄호가 하나 치면은 이거는 원소가 아니죠. 이 모양은 원소가 아니에요. 1이나 그냥 2가 돼야 됩니다. 리을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을을 맞게 하고 싶으면 이 원소에 괄호를 하나 더 치면 이게 집합이 되겠죠?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보통 원소에 괄호를 하나 더 치게 되면 얘가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기 위해서는 여기가 가운데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은 전체 집합 유의 세 부분 집합 A, B, C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이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A 원소인 X에 대하여 X가 속하는 집합으로 알맞은 것. 이거를 먼저 알아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교집합이 있고요. 여집합이 있죠. 설명을 좀 드리면은 A 만약에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습니다. 얘가 어디를 의미하냐 이거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요. A를 만족해야 되고요. A. 그리고 B의 여집합. 자, A가 이쪽 부분이라고 할게요.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은 지금 요거하고 이쪽이 같이 색칠되어 있는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이쪽 부분. 그래서 여기가 보통 순수한 A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얘를 표현해 보면 A 차집합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요. 자, B의 바깥의 부분과 교집합하면은 A에서 B를 뺀 부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용하면요. 이 문제 적용을 시켜보면은 교집합의 여집합이죠. 이거 뭐 밖으로 써도 바꿔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교집합. 귀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요. 이거나 이거나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있어도 A에서 B를 뺀 겁니다. 차집합입니다. C에서 자 이건 어떻게 해? A 합 B를 뺀 게 되겠죠. 이걸 다시 써보면 C에서요 A 합 B를 빼준 거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건 차집합이에요. 차집합인데 보통 그냥 빼기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C에서 A 합 B를 빼주면 이제 C 볼게요. C가 이만큼 부분이죠. 자, 여기서 A 합 B를 빼주면 어디가 사라지냐면 여기도 사라지고 여기 사라지고 다 사라지게 지금 여기 사라지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만 남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이 부분이 속하는 거, 이 부분에 속하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B. 자, 색칠한 부분이 B에 속하진 않죠. 그 다음에 2번 A교 B는 이쪽 부분이에요. 여기 속하지도 않죠. 3번에 B교 C. 자, B와 C와 교집합을 해주면 안쪽에 있는 B가 되겠죠. 얘는 B가 되는 겁니다. B에 속하는 것도 아니죠. 색칠한 부분이. 4번에 A 차집합 B. A에서 B를 빼면요. A에서 B를 빼줘요. 그럼 이쪽 부분. 이렇게 보면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여기 속하지 않죠. 5번 C에서 A를 빼줍니다. C에서 A를 빼줘요.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자, 지금 맨 처음 색칠한 부분이 이 부분에 지금 요 C-A 여기는 속하죠. 속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A는 0, 1, 2, 3, 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연산을 정의한다. 자, 플러스의 동그라미는요. AI와 AJ를 더한 것을 5로 나눈 나머지, 즉 두 수가 있을 때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는 나머지를 나타내는 기호고요. 이 곱하기의 동그라미는 AM은요 AI와 AJ를 곱해서 5로 나눈 나머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 집합 BC가요. B는 보니까 더하기의 동그라미네요. 자, 이거고 C는 곱하기의 동그라미. 두 집합 XY에 대하여 X가 Y에 속하는 거죠. X가 Y의 부분집합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X에 있는 원소가 다 Y에 있는 원소에 속해야 됩니다. 원소가 돼야 되는데 2가 있죠. 자, 2가 있는데 여기는 자 1은 있고 2가 없으니까 이 값이거나 또는 이 값이 2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2가 돼야 되겠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 값이 2 되는 경우 A제곱 플러스 1이 2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A-4가 2인 경우 자, A제곱 플러스 1이 2인 경우는요. 넘어가면 A제곱이 1 되고요. A제곱 1이면 A는 뿔마 1이 되겠죠. 또 나눠보면요. 이렇게 나누는 게 뭐냐면 논리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논리력입니다. 논리력. A가 1인 경우랑 이것도 마이너스 1인 경우 따져보면 자, A가 1인 경우 볼게요. 1이면 X집합이 2. 자, 2는 지금 이거 만족하는 거 찾았죠? 나머지 모두 마이너스 A도 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A가 1인 경우 이 값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A가 1 집어넣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3이고 1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이 여기 속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모순이 발견된 거예요. 될 수가 없고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값이 플러스 1 되겠죠. 1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도 원소가 되고 속하고 2도 속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일단 하나 찾은 거고요. 이 경우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보겠습니다. a-4가 2가 되기 위해서는 a 값은 6. 그러니까 6을 대입하면은 자, 여기 값이 이제 마이너스 6 되겠죠. 마이너스 6이 원수가 돼야 되는데 a에 6을 대입해도 이거는 2밖에 안 돼요. 2, 1, 아까 이 값이 2.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또 포함되지가 않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1 하나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A가 원소가 4개입니다. 이거에 대하여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파이는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진 부분집합이다 그랬습니다. 진 부분집합이 뭐냐면요. A의 부분집합 있죠.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는 아닌 것, A랑 똑같은 거를 제외한 것을 진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X가 있다고 볼까요? X가 원소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x의 부분집합은 2에 제곱해서 개수가 4개 나옵니다. 4개를 다 써볼게요.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자 이건 부분집합이고요. 이 중에서 x랑 똑같은 거 자, 요거를 제외시킨 거 나머지 이 부분이 진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진부분집합. 학생들이 보통 이제 요거 공집합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공집합을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은 진부분집합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은 A의 진부분집합이다. 그럼 참이 됩니다. 자, 여기서 공집합은요, 이 기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합에서 부분집합.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얘는 그냥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집합이라기보다는 공집합으로 봐도 되지만 이런 기호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원소기 때문에. 니은. 자, 이것은요,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이다. 그랬습니다. 자, A의 진부분집합. 가로치고 요 안에 원소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원소가 이것도 원소가 되고요. 여기 2도 원소가 되죠. 그러니까 A의 진부분집합이 맞습니다. 디귿 공집합 0, 1, 2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똑같죠? 자, 똑같은 거는 부분집합은 된다 그랬죠? 이게 전체 다 부분집합입니다. 디귿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분집합은 되는데 진부분집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냥 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요. 둘 다 만족하면 A와 B를 이렇게 같다고 합니다. 같다는 의미가 되고요. 1번 A 보면은 1, 20 A죠. 여기 1 공통으로 보이고요. 20이 있고 이제 5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원소가 1, 25가 돼야 되겠죠. 요 A 값이 5가 돼야 되고요. A가 5면은 여기는 지금 여기 20이 있죠. 여기 20이 돼야 되겠죠. B 값은 15. B 값은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와 B가 같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같으니까 원소를 비교하면 되는데 정확한 숫자가 여기 하나 2가 있네요. 이걸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2가 되거나 또는 이 값이 2가 될 수 있겠죠. 경우가 나눠지겠죠? 논리입니다. 논리. 첫 번째 A 플러스 2가 2가 되는 경우 또는 A제곱 마이너스 2가 2가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A 플러스 2가 2가 되려면 A 값은 0이 되겠네요. 0을 대입을 해보면요. 0 대입하면 2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2와 여기 0 대입하면 6. 그래서 두 개 같지가 않죠? 이거는 상황에 맞지가 않고요. 이 경우를 보면 A제곱이 넘기면 4가 되겠죠? A제곱은 4면은 A 값은 뿔마 2가 나옵니다. 2 또는 마이너스 2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A 값이 2인 경우 확인을 해보면 2 대입하면은 4와 2 대입하면 여기 4 빼기 2니까 2. 2와 A 값에 2를 대입해보면 6 빼기 2는 4. 그래서 2, 4, 이것도 2, 4. 그러니까 만족하네요. 그렇죠? A 값 2가 되는 거 하나 찾았고요. 마이너스 2도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 0이 나오고요. 이거는 2.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8 되겠죠?
그래서 0과 2고 2와 8이니까 같지가 않죠.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2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A는 x는 15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집합 중에서 모든 원수가 4의 배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4의 배수는 일단 4, 8, 12, 16은 안 되겠네요. 4, 8, 12만 있죠? 자, 이걸로 이루어지는 집합. 자,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우리 부분집합은 집합 기호를 쓴 다음에 이 안쪽에 원소 중에서 넣고 싶은 걸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되는데 지금 4의 배수로만 이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거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럼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권이 두 가지. 8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권이 두 가지. 12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권이 두 가지. 그래서 2의 세제곱입니다. 근데 4의 배수가 꼭 있어야 되죠? 즉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 하나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8 빼기 1이니까 7. 개수는 7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A는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인 원소가 1개 이상 속해 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부분집합인데요. 홀수의 개수가 1개 이상이에요. 1개도 되고 뭐 2개도 되고 3개까지도 되겠죠. 그걸 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이 전체에서 부분집합 전체에서 요거의 반대 상황을 빼줘도 돼요. 즉 홀수인 원소가 1개 이상 있다의 반대 개념은 홀수가 0개, 즉 없는 거죠. 즉 다 짝수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반대 상황을 빼주면 돼요. 그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5개죠. 부분집합은 2의 5제곱입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요. 부분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기호를 써놓고 여기 들어가고 싶은 거 들어가면 되는데 1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선택권이 두 가지예요. 2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권이 두 가지. 각 원소마다 선택권이 다 두 가지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을 곱한 5번 곱한 2의 5제곱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n개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그리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전체에서 이제 빼볼게요. 자, 홀수가 없다. 홀수가 없다는 거는 짝수로만 이루어져요. 짝수로만 이루어지던가 아예 공집합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짝수로만 이루어진 것들은 공집합은 이렇게 해놓고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4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총 4개. 이 4개는 짝수 또는 공집합까지 포함된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집합 포함된 거예요. 전체에서 이 반대 상황 4개, 2의 2제곱 4개를 빼주면 되겠죠. 2의 5제곱은 32예요. 빼기 4. 28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U, X바 X는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X바 X는 4의 약수고요. B는 12의 약수일 때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 A 집합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4의 약수니까 1, 2, 4 이렇게 되고요. X B 집합을 구해보면요. 12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X는요. 일단 이 1, 2, 3, 4, 6, 12 이 집합의 B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죠. 부분집합이고요. 그리고 1, 2, 4는 꼭 포함을 해야 됩니다. X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집합기호 써보면 자, 요것들 중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1, 2, 4는 꼭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4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원소 3, 6, 12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보면은 얘가 들어가는 경우랑 안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 6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12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우리 부분집합 개수 세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즉 얘는 선택권이 없고 3, 6, 12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2의 세제곱.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자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구해보면요. 합집합이니까 다 쓰면 되겠죠? 1, 2, 3 있고요. 3 같이 겹쳤고 5. 합집합은 1, 2, 3, 5가 됩니다.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다 더하면 되겠죠? 이거 더하면 6에 5 더하니까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집합이 있을 때 합집합이라는 거는요.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을 때 자,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든 B든 하나라도 속하면 되는 거예요. 자, 1, 2고요. 4, 1, 2, 3이니까 1, 2, 그 다음 2는 겹쳤고 3. 합집합은 1, 2, 3이 되겠습니다. 원소를 다 더해보면 6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두 집합 A 1, 3, B가 2, 3, 4, 5에 대하여 집합 A 합집합 B네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합집합을 구해보면요. 둘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1 있고요. 여기 2가 있네요. 2, 3, 4, 5. 여기 3도 있죠? 다 포함됐죠? 자, 이 원소들의 합입니다. 1부터 5까지를 더해보면요. 15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이후의 부분 집합 자, A에 대하여 집합 A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자, 여집합이라는 거는요.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를 A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A 여집합은요. 1, 2, 3, 4에서 4를 제외한 거니까 이것만 지우면 나머지가 A의 여집합이 되겠죠. 이 원소의 합을 구하면 6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이후는 9 이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교집합 있고요. 또 B 교집합의 A 여집합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요. 자,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집합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가지고 푸신다고 보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고요. 자, A, B 두 개니까 동그라미 두 개를 그리고요. 이 각각을 알아내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산 법칙 중에서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데 자주 쓰이는 거 요거 지금 예를 들어 B 교집합 A의 여집합 요거는요 B 차집합 A 교집합의 여집합이 차집합으로 바뀝니다. 이 여집합 있는 쪽이 요 차집합 쪽이 되는 거예요. 빼기 한 다음에 A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해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전체 여집합으로 바뀌었는데 이 안에가 바뀝니다. A 합 B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거 A 합 B의 전체 여집합. 이거 두 가지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쉽습니다. 나머지는 쉽고 외워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적용을 해보면요. A교 B가 1, 2예요. 여기 1과 2가 들어있고요. 이 부분이 B에서 A를 뺀 거죠. 차집합입니다. B에서 A를 빼면요. 이게 지금 A, B. B에서 A를 빼면 이 순수한 B, 이쪽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이 3, 4, 5. 그 다음에요. 자, 요거 아까 합집합의 여집합. A 합집합 B, 이거의 여집합이면 이 바깥쪽 부분이 되겠죠? 바깥쪽 부분에 8과 9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원소 있죠? 9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9인데 1, 2, 3, 4, 5 있고요. 6과 7이 없죠? 6과 7은 나머지 있는 부분이 여기 이쪽 부분에 6과 7이 들어가면 되겠죠. 6, 7, 8, 9 그래서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A의 원소는 1, 2, 6, 7 이렇게 합니다. 1, 2, 6, 7 다 더하면은 7 더하기 2 더하기 이러면 이게 10 되겠죠? 10 더하기 6이니까 16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A에서 G까지 7개의 점등을 이용하여 입력값을 나타내는 고정된 숫자판이 있다. 입력값의 전체 집합이 2, 3, 4, 5입니다. 이거에 대하여 다음은 입력값에 따른 숫자판의 점등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둡게 색칠된 부분은 점등된 정등이다. 자, 2는요, 예를 들어 이렇게 2가 되는 거죠. 2. 3은 이렇게 3이 되고요. 4, 5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유의 두 부분 집합 PQ가 P는 소수고요. Q는 홀수일 때
C 전등이 점등되는 모든 입력값의 집합을 옳게 나타낸 것. 자, C가 이 부분이죠. C. 자, 여기 된 게 지금 여기는 없고요. 요거 3. 그 다음에 여기 4. 여기 5. 3, 4, 5. 이것을 옳게 나타낸 것 찾으면 됩니다. P는 소수죠. 소수는 2, 3, 5가 되겠네요. 2, 3, 5. Q는 홀수입니다. Q는 1은 없죠. 3과 5 이렇게 두 개 되겠네요. 이걸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P, Q 교집합 볼게요. 공통으로 있는 거 3과 5가 공통으로 있죠. 3과 5는 공통으로 있고요. 2는 P에만 있습니다. 2. Q는 3, 5니까 여기 3, 5 이렇게 있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가 지금 여기 4가 있죠. 2, 3, 4, 5니까 4. 4는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깥쪽에. 요 Q에만 있는 요거 순수한 Q에만 있는 거 여기 원소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없는 경우는요. Q가 P에 속하는 경우에 요만큼만 Q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지우고 요 안에 Q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3, 4, 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3, 4, 5. 자, 3, 4, 5가 되는 거. 보면은요. 보기 보면 P집합은 안 되죠. 2가 포함되기 때문에. P가 있는 것들은 안 됩니다. P가 합집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안 돼요. P합집합 뭐 이런 모양들은 안 되고요. Q만 혼자 있어도 안 되죠. 4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안 됩니다. 4번이요.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 자, P의 여집합 하면은 4가 포함될 거고요. 그 다음에 Q하고의 합집합. Q 하면 3, 5도 되겠죠. 그럼 3, 5, 4니까 4번이 맞겠네요. 5번은요. 이건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P, 교집합 이거 바뀝니다. 합집합 Q의 전체 여집합. P 합집합 Q의 전체 여집합이면 그냥 4만 되겠죠. 이것도 안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집합 이후 12하의 자연수입니다.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를 보니까요. 6의 약수예요. 여기 약수는 1, 2, 3, 6이 되겠죠. B는 2, 3, 5, 7.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제가 두 개 그리면 왼쪽이 A, B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교집합 봅니다. 교집합 공통으로 있는 거 2가 공통으로 있죠. 이렇게 2. 그 다음에 3도 공통으로 있네요. 나머지는 없죠? 교집합이 2와 3. A만 있는 거 A만 속한 건 나머지 1과 6. 그 다음에 B쪽에만 속한 거는 나머지 5와 7.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12하니까요. 1, 2, 3, 4, 4가 없죠. 4는 바깥쪽. 5, 6, 7, 그 다음 없는 거 8하고 9, 10 바깥쪽에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기 보면요. A 교집합 B에 5는 원수가 아니다. 교집합 여기 보면 2와 3이죠. 5는 원수가 아니죠. 맞네요. 니은 B에서 A를 뺀 거에 원소의 개수는 2개다. B에서 A를 빼요. B에서 A를 이 부분을 빼주면 5와 7만 나오죠. 원소 개수는 2개. 이것도 맞습니다. 디귿 유의 부분집합 중에서 A 합집합 B와 서로소라는 것은 공통된 부분이 없는 겁니다. 자, 이거인 집합의 개수는 16개이다. 그랬습니다. 자, A 합집합 B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 자, 얘와 서로소가 되려면 이 원소들은 포함하지 말고 나머지 4, 8, 9, 10 중에서 임의로 원소를 가지면 되겠죠? 즉, 이 4, 8, 9, 10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돼요. 여기 4도, 예를 들어 4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8도 선택권에 두 가지, 9도 두 가지, 10도 두 가지. 즉, 4, 8, 9, 10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4제곱. 16개. 참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참이네요. 이상입니다. 전체집합 이후 x바 x는 13 미만이 자연수. 미만이니까 13은 안 들어가죠. 1부터 12까지만 됩니다.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있고 b-a 이렇게 있습니다. a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요. 집합 문제는 기본 접근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A, B 두 개 있죠? A가 3, 4, 5, 7. 일단은 이 각각 이 부분 있죠?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먼저 표시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 있죠. B-A. 원래 차집합입니다. B 차집합 A가 순수한 B. 이쪽이 되겠죠? 여기가 1, 5, 12. 1, 5, 12가 되고요. A 집합은 요 부분이죠. 여기 속한지 여기 속한지 몰라요. 합쳐서 하여튼간 지금 3, 4, 5, 7에 있는 겁니다. 목표를 볼게요. 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거 바꿔보면 A 합 B의 전체 여집합하고 같은 거죠. 자, 이 부분이 묻고 있는 게 어디냐면 이 바깥쪽이에요. 이렇게 바깥쪽. 바깥쪽이기 때문에 어차피 A가 3, 4, 7, 8인데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3, 4, 7, 8 요게 이제 경계를 무너뜨리고요. 여기나 여기 속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합집합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어차피 요게 합집합이 되고요. 이 바깥쪽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원소의 개수니까 개수만 해도 되겠네요. 안쪽에 있는 게 지금 여기 4개, 3개니까 7개. 7개면 바깥쪽에 몇 개 있냐 이거죠? 전체 집합이 12개입니다. 12개에서 7개를 빼면은 5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유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A가 B에 속하고요. A가 C에 속할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A 집합 이렇게 있어요. A가 B에 속한다고 했어요. B가 더 큰 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A가 C에 속해요. 자, A가 C에 속하는데 B하고 C 관계는 없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B하고 C는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C, 즉 B와 C의 교집합 안에 A가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이럴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이요. A가 B와 C의 교집합에 속한다. 맞죠? B와 C의 교집합에 속하고요. 니은. 자, 이런 것들은 이 여집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요 왼쪽 거를요. 우리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좀 변형시켜 보면 B 합집합 C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죠. 둘 다 여집합 있는 거는 여집합을 없애면은 없앤다는 게 다시 한번 여집합을 해주는 겁니다. 여집합을 해주면은 이 포함 관계가 반대로 되겠죠. B 합집합 C에 자 A가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 B 합 C에 A가 속하죠. 니은도 참이 됩니다. 디귿 유의 임의의 부분집합 x에 대하여 임의라는 거는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x에 대하여 x-b, x 차집합 b죠. 이것이 a의 여집합에 속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전체집합까지 그리면요. 왼쪽을 해볼게요. x가 뭔지는 몰라요. 자, 아무거나 임의로 다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b를 빼요. b를 일단 빼고 나면 나머지가 이 바깥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해당되는 부분 이 바깥 부분의 일부예요. 이거 바깥 부분이 대조되고 얘보다 조금 더 작은 부분이 대조됩니다. 일단 그것이 A의 여집합에 속하냐 이거죠. 여기 보면 여기가 A죠. A 여집합이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A 여집합이 더 크겠네요. A 여집합은 표현을 해보면은 A 여집합은 이렇게 A만 아니면 되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여집합이 더 큰 집합이 되니까 디귿도 참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참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가 4일 때 A 플러스 B 교집합이 4라는 거는요. 이 A 집합에도 4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B 집합도 4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A 집합에 보니까 4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이거밖에 없네요. A 플러스 E 값이 4가 돼야 되겠죠? A 값은 2가 되고요. B집합도 4가 있어야 되는데 6, 8이기 때문에 요 B가 4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B 값은 4. 2 더하기 4니까 최종 답은 6이 됩니다. 이상입니다.